술잔을 든 딸, 흔들리는 눈빛으로 소리친다. 엄마, 숨겨둔 돈 있죠? 내놔요! 누나,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착한 척 하지 마. 넌 돈 필요 없냐? 어머니, 난청인 척 고개를 숙이며 모든 걸 다 듣고 있다. 내가 굶어가며 키운 자식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사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순애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회색빛 한복 저고리는 여러 번 기워 입어서 곳곳에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텐데.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모셔가겠다고 하니까 가야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한계더라고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순애는 무거운 보따리를 끌고 올라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멀리 가시나요? 서울 딸 집으로 가요. 이제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가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밭에서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역은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모습에 순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딸 영희가 알려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꺼내 들여다보며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몇 번이나 길을 물어가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순애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과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이 되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영희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고생했구나, 영희야.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관부터 번쩍이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털이 달린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에 쌓인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깨끗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집 같아. 순애가 감탄하며 말하자 영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요. 그런데 엄마 여기 들어와 살려면 눈치껏 하셔야 해요. 우리도 체면이 있고 생활 패턴이 있는 거라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나온 40대 후반의 남자로 명품 셔츠를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던 그는 순애를 흘끗 보더니 대충 손만 흔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네요. 편히 지내세요. 인사치고는 너무 건성이었습니다. 순애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애는 사위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은 저쪽 끝방으로 드릴게요. 작지만 혼자 쓰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영희가 가리킨 방은 베란다 옆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북향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까지 차서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싱글 침대와 낡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쓰는 방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순애는 무거운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들이 담긴 보따리가 이 작은 방에서 펼쳐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이만하면 충분해. 할머니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워낙 소박하게 사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영희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방금 본 거실의 화려함을 떠올렸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인 지은이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고 비싼 화장품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것일 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인사를 하고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영희와 사위, 그리고 손녀 지은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전복구이, 각종 나물과 미역국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값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애 앞에만 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점,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소화가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영희의 설명에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순애만 혼자 조용히 찬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골에서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농사 짓고 살았지. 할아버지랑 평생 땀 흘려서. 아, 그러셨구나. 지은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고는 다시 자신의 스마트폰만 쳐다보았습니다. 사위는 아예 순애를 못 본 채 하며 음식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순애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영희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순애가 자신의 비싼 그릇들을 만지는 것을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작은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낯설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그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는 영희 집의 생활 패턴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하고 가족들이 깨기 전에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는 것에 익숙했던 순애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거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식탁 근처에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희와 사위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답답해 죽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집 안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솔직히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사위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런 어른 모셔도 아무 덕이 없어. 유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던 분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 고생만 시키지. 차라리 요양원에라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애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딸과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순애는 재빨리 결심을 내렸습니다. 보청기를 귀에서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계속 걸레질을 했습니다. 엄마. 영희가 더 크게 불렀지만 순애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자 그제야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언제 일어났니? 미안해, 못 들었네. 순애는 귀를 가리키며 난청인 척했습니다.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귀가 안 들리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들어 잘 안 들려. 순애는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 관심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순애 앞에는 찬밥과 김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중국 음식 드실래요? 지은이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못 들은 척하며 그냥 찬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영희와 사위가 나누는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들은 순애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러게.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게다가 생활비도 더 들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순애는 찬밥을 씹으며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평생을 이 딸을 위해 희생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가 어렸을 때 아팠던 날, 밤새 간병하며 돌봤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도 생생했습니다. 영희의 결혼식 때 마지막 남은 논을 팔아서 예단을 마련해 준 것도 엊그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딸의 입에서는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말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듣고 있다. 내 자식의 진심을. 식사 후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진심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일기였습니다. 순애는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영희와 사위, 나를 부담스러워함. 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난청인 척하기로 결심. 사실 순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준 땅 문서들과 예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제법 큰 돈이 되었고 남편의 산업재해 보상금도 따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효심이 아닌 욕심 때문에 자신을 모시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피보다 진한 정이야. 순애는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본 후에 누가 진짜 자신을 아끼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가족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인사했지만 순애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영희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 그러시구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친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하고는 영희와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자식 도리는 해야지. 맞긴 한데 정말 부담스러워. 뭔가 해주시는 것도 없고. 순애는 이 모든 대화를 생생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순애의 난청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순애 앞에서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밤 수첩에 가족들의 행동과 말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엄마 안 계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들어와. 엄마는 저기 베란다에 계셔. 민호는 40대 중반의 키 작은 남자로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난청인 척하며 민호의 입모양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엄마, 귀가 안 들리세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셔.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 민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가보셨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때 민호의 아내인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롭게 생긴 여자로 표정이 항상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 왜 또 여기 와요? 집에 일도 많은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엄마 안부나 물어보러 온 거야. 안부요? 당신 어머니까지 챙기면 우리 지은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택시 운전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못 들은 척하면서도 모든 말을 생생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어. 어차피 귀 안 들리신다며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추궁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하는데 엄마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우리도 여유가 많지 않은데. 누나, 그래도 엄마인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한테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왜 고생만 해야 해? 영희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이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정부 지원으로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죠. 여보, 민호가 화를 내며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착한 척만 하지 마요. 결국 당신도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딸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 건데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효심도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가족까지 합쳐져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영희는 민호 가족을 위해 좀 더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앞에는 여전히 찬밥과 김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드세요. 민호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으려 하자 며느리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소화 안 되신다잖아요. 민호는 주저하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와 영희가 나누는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어머니 때문에 힘들겠어요. 맞아. 자유도 없고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해요? 순애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죄송해요. 순애는 난청인 척하며 못 들은 채 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적어도 민호는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너도 힘든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 가족이 떠난 후 순애는 다시 자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호 방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를 모시지 못하지만 적어도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음. 하지만 며느리는 완전히 나를 부담으로 생각함. 순애는 펜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희와 사위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문제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부 지원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수입도 없으시고. 순애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영희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냉대와 무시 속에서 순애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난청인 척하며 가족들의 진심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순애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 지원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차라리 민호한테 떠넘기고 싶어. 전화 너머 친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의 대답으로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 재산이 있을 거라고? 설마.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이 뭐가 있겠어. 있었다면 진작 말했겠지. 순애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영희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영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어도 부르기 눈치 보이고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찬밥을 먹으며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할머니가 들어. 손녀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차피 귀 안 들리시니까 상관없겠네. 영희는 술에 취해 더욱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어머니가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한테 집만 대고. 사위가 영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당신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잖아. 솔직히 인정해봐. 순애의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갑자기 순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큰 소리로 불렀지만 순애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돈 숨겨놨죠? 어디에요? 우리한테 줄 거 맞죠? 영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못 들은 척하며 찬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사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봐. 시골에서 평생 살면서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겨놨을 수도 있고. 영희는 술에 취한 채로 계속 추측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라도 있잖아요. 순애는 계속 난청인 척하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수첩에 어젯밤 일을 기록했습니다. 영희, 술에 취해 나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궁함. 완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음. 며칠 후 순애는 더욱 모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분이 어머니세요? 친구 중 한 명이 순애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예요.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순애를 힐끗 보더니 거실로 들어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아? 진짜 힘들어. 자유도 없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자식 도리는 해야지. 도리는 맞는데. 솔직히 해주시는 것도 없고 부담만 되니까. 순애는 구석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까지 자신을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는 친구들을 위해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일식 요리였는데 접시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찬밥과 김치만 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어머니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식을 못 드셔서요. 영희가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와 친구들의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네. 맞아. 솔직히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 지원은 안 돼?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차라리 시동생한테 떠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애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민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애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영희와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문제 정말 심각해요. 그러게. 이대로는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아. 차라리 민호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할까요? 그것도 좋겠네. 민호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순애는 벽에 기대어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짐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첩에 긴 글을 썼습니다. 영희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함. 나를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음. 친구들 앞에서도 나를 부끄러워함. 이제 민호에게 떠넘기려 함. 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서 받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정말 슬퍼요. 순애가 영희 집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실망감이 순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난청인 척하며 가족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영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민호야. 엄마는 잘 계셔. 그런데 말이야. 영희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너도 장남이니까 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점점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형편이 어렵다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은이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정말 빠듯해. 순애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미 한 달 동안 모셨어. 이제 너도 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잖아. 전화 너머 민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집이 좁다고? 그럼 우리 집은 넓다고 생각해? 어머니 방 하나 내주느라 지은이가 얼마나 불편해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적어도 생활비는 절반씩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드시는 것, 용돈, 병원비까지. 다 돈이 들어가거든. 순애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위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뭐래? 뭐겠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핑계만 대죠. 장남이면서 책임감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날 저녁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영희가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돈 하나도 없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영희가 갑자기 순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난청인 척하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영희가 더 크게 소리쳤지만 순애는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귀 안 들린다니까. 사위가 영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땅이라도 있을 거 아냐. 시골집이라도. 영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놀라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숨기세요? 영희가 순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놀라잖아. 사위가 영희를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영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됐어요. 순애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숙취에 시달리며 어제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영희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못 들은 척하며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누나, 어제 전화해서 한 말이 무슨 뜻이야? 민호가 영희를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말? 어머니를 내가 모시라는 말 말이야. 아,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도 아들인데. 영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 형편을 모르는 거야? 택시 운전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지은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다고. 남매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정부 지원받으면.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게다가 대기자도 많고. 남매는 서로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할 뿐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아내도 도착했습니다. 남매의 갈등을 보자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건 장난 몫이에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영희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딸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쪽에서 모시는 게 맞죠. 여유 있다고? 우리가 어디가 여유 있어? 순애는 자식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결국 민호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누나. 그럼 내가 모실게. 하지만 생활비는 절반씩 나눠서 내자. 그것도 힘들어. 우리도 빠듯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해요? 차라리 정부 지원으로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어요. 이 말에 영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게 현실적이야.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거고. 순애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호가 마지막으로 반대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현실을 봐.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영희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첩에 긴 글을 썼습니다. 오늘 큰 전환점이 왔음. 영희와 민호 모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함. 경제적 부담만 생각할 뿐 내 마음은 아무도 모름. 이제 진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음. 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자식들의 진심을 다 알았어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순애가 영희 집에 온 지 다 석 주가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애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혼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 바쁜 일정으로 나가고 없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 예금 통장, 그리고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해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고 남편의 산업재해 보상금도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전체 재산을 합치면 억대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난청인 척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셔야죠. 영희가 건성으로 말하며 찬밥을 데워 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자신은 비싼 도시락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순애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응,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뭐, 비싸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민호? 민호도 결국 동의했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우리 둘 다 여유가 없으니까. 순애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호까지 요양원에 동의했다는 말에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고 나중에 천천히 설득하면 되겠지. 영희는 어머니를 마치 물건 다루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순애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영희가 더 크게 불렀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영희야?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순애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요양원? 그게 뭐야? 엄마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에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엄마한테 훨씬 좋을 거예요. 영희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야 해? 순애가 반문했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사위에게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 순애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손녀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서 보내려는 거구나. 순애의 말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귀는 안 들려도 바보는 아니야. 순애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귀 들리세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끔 들릴 때도 있어.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거든. 순애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은 숨겼습니다. 그럼 요양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 순애의 단호한 대답에 가족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영희가 설득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서 순애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완전히 거부하시는데 강제로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는 못하지. 너무 심하잖아.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질 텐데. 가족들의 이기적인 대화를 들으며 순애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자신의 숨겨진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김순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 있어서 그런데 통장 정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재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애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순애는 이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구경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 순애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야. 가족과 함께 있는 거야. 순애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짐. 가족들은 나를 완전히 짐으로 생각하고 있음. 요양원에 보내려는 의지가 확고함. 이제 내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됨. 순애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옷장 깊숙이 감춰둔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과 변호사 사무소에 확인한 대로 총 재산이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순애는 단단히 결심하며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순애 앞에 찬밥과 김치만 놓았고 자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원 구경 가는 거 어때요? 영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직접 알아본 곳이라서.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구경만이라도 가보세요. 싫으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손녀 지은이까지 나섰습니다. 그때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아. 오늘 다 모여라. 순애의 갑작스러운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뭐요, 엄마? 저녁에 다 모여. 영희, 민호도 불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순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이야기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녁에 알게 될 거야. 민호한테 전화해서 꼭 오라고 해.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계속 어머니의 방 앞을 서성이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위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요? 모르겠어. 뭔가 이상하긴 해. 설마 우리가 요양원 이야기한 거 화나신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6시 민호가 아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부름이라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나도 몰라. 오늘 갑자기 그러시더라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모이자 순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모였구나. 순애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다. 순애의 첫마디에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야. 순애의 폭탄 선언에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 보청기를 일부러 빼고 난청인 척했던 거야. 영희와 사위, 민호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머니 앞에서 한 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럼. 그래,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짐덩어리라고 한 것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모셔봤자 소용없다고 한 것도.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건. 영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아무것도 없는 척 했던 거야. 그때 순애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내 전 재산이 있다.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는 순애를 보며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들,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금까지 총 12억 원이야. 12억? 영희가 입을 벌린 채 되물었습니다. 그래, 12억.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돈이야. 순애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서 등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민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에게 주지 않을 거야. 순애의 말에 가족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왜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찬밥 먹이고 구석방에 처박아 두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급히 사과했지만 순애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도 늦어. 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했거든. 그때 민호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항변에 순애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은 뭐냐? 친딸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짐덩어리 취급한 건 괜찮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기회? 이미 너희들은 기회를 다 써버렸어. 순애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애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던 순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순애가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했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민호가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데. 어머니는 돈이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계셨잖아요.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는 결국 돈이 문제구나. 당연하죠. 돈 없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민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왜 그만해요? 이제 돈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착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서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알겠어.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렸던 거야. 순애의 정확한 지적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아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짓들, 이제 다 알겠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끝내자. 뭐라고요? 며느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원한 건 나도 우리 가족도 아니었어. 돈이었잖아.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경악했습니다. 이혼? 나를 버리겠다고요? 12억 때문에? 아니야. 엄마를 버리라고 강요한 건 너였어. 이젠 나도 엄마처럼 너를 버릴 거야. 민호는 이혼 서류를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희와 사위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순애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희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도 결국 내 돈만 바라본 거 아니냐? 순애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진짜?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나를 모시겠니? 네. 네, 물론이죠. 영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순애는 사위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잖아.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결정을 발표하겠다. 가족들이 모두 긴장하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은 민호에게 모두 줄 거야. 엄마, 영희가 절규했습니다. 왜 민호한테만요? 저는 딸인데. 딸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 찬밥 먹이고 구박해? 순애의 질책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적어도 미안해할 줄 알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양심은 있더라고. 민호가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그게 진짜 효심이야. 순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여자와는 확실히 이혼해. 우리 가족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야.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 이미 결심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요구할 거예요. 12억의 절반은 제 거예요.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엄마 돈이지 내 돈이 아니야. 며느리는 완전히 절망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영희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이미 기회를 다 썼어. 앞으로는 남남으로 살자. 엄마.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애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영희는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냐?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순애의 단호한 선언에 영희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가족은 집을 떠났습니다. 순애는 민호와 함께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순애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앞으로 우리 둘이서 의지하며 살자. 네, 엄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아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민호만은 정말 우리를 닮은 것 같아요. 달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부와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연대였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